자, 2부 오늘도 스쿼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주 전북 특집 굉장히 반응 괜찮았어요. 저희가 네. 워낙 그래픽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픽 때문에 볼만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순위대로 하면 울산 차례인데 뭐 울산은 지난번에 특집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재밌는 팀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중에 한 명이죠. 강원 FC 네. 택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일 1월 11일 기준으로 강원 니네다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들어온 선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영입. 강원 최고의 영입은 아마 이영표 대표이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 선임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네. 국장도 아니고 운영팀장도 아니고 단장이에요. 단장도 아니고 대표이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주도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는데 제가 사실 그랬어요. 기사에서 이제 다니엘 레비를 롤모델로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선수 협상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삼각 트레이드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각 트레이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표 대표가 아마 끌린 게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 제안이라서 끌린 것 같아요. 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단장이면 위에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 선에서 본인이 딱 결정하고 맞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지고 예전 강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선수를 그때 7시 오피셜 하던 시절에 그때 선수 데려왔을 때는 약속 솔직히, 7시. 솔직히 뭐 에이전트 수수료를 더 챙겨준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전히 이영표 대표의 의사결정이 빠른 부분 그리고 본인의 머리 회전이 빠른 부분 이거에 좀 기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좋은 선수 많이 품었고 에이전트들 얘기 들어도 달변의 머리도 좋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영표 대표 다들 아셨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대표이사로 하는 행동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다이렉트로 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시민구단 누구 감독, 무슨 대표 다 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또 구단에 물어보니까 90분을 넘어서 추가 시간까지 뛰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좀 젊으신가 봐요. 네, 우리가 뭐 스쿼드 구성만 좀 놀다 할 것 같지만 사실 전임 대표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게 많거든요. 그렇지. 서로 이만큼 막 사인 뭐 결제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고 지금 아직 춘천에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출퇴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 체력이야 뭐 워낙 좋으신 분인데 뭐. 네, 눈길도 조심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단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워낙 발빠르게 움직여서 스쿼드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분위기입니다. 네, 근 10명을 가까이 지금 거의 영입한 것 같은데요. 뭐 자세히 보면 국가대표 멀티 수비수 임창우가 6년 만에 K리그로 돌아왔고 안양에서 뛰던 유로파 출신 미드필더 황문기 그렇죠.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온 측면 수비수 윤석영 부산 골키퍼 김정호 멀티플레이어 신창무 영입했고요. 최전방과 이선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마사를 더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원이 낸 오피셜이고요. 아직 발표는 없지만 마사와 함께 지난 시즌 수원FC의 승격을 이끌었던 안병준 영입을 했죠. 네. 그리고 세르비아 출신 공격수 실라지도 데려왔고요. 광주의 핵심 수비수인 아슐마토프 가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 포지션에 걸쳐서 전력 보강을 꾀했는데요. 여기에 뭐 오각 트레이드의 주연 배우 김동현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강화한 건지를 좀 보려면은 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덧셈 뺄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떠난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훈이 친장 포항으로 돌아갔고요. 자유계약을 풀렸었죠. 네. 미드필더 조지훈이 태국 치앙라이로 이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소련, 김경중, 나카자토, 이재권 등이 계약 만료 또는 해지와 함께 팀을 떠났고요. 김승대 선수는 임대 만료로 전북으로 돌아갔고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공격수 김지현이 울산으로 떠나는 확정이 됐죠. 그다음에 네. 미드필더 이현식이 트레이드로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가고요. 이영재가 안병준 선수와의 트레이드로 수원FC로 이적을 했습니다. 뭐 김지현, 이현식, 이영재 지난 시즌 공격수들 셋 다 태극마크 달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강원을 대표하던 선수들이라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쿼드가 풍부해진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외국인 선수 이제 추가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마지막 영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지현으로 지금 이적료를 한 8억 정도를 버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용병을 뭐 거물급 용병을 품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연봉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강원이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금액도 뭉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원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 맞춰서 이제 검증된 용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뭐 여러 선수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도 있고 뭐 네. 성남 전북에서 뛰었던 선수도 있고 네. 여러 선수들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밍이 뭐 이번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격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전반기를 보고 여름에 영입할 수도 있다.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현재 버전으로는 아직 좀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뭐 이게 영입되든 안 되든 이 제외한 상태로 스쿼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플러스 요소가 많습니다. 수원FC도 많은 선수 데려오긴 했는데 포지션별로 조금 골고루 데려온 팀은 강원.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적 시장에서 강원을 1위에 올려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를 네, 저도 하시는지. 뭐 전체적인 이름과 그리고 김병수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는 선수라는 점 네. 이영표 대표가 이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강원이 굉장히 좀 알찬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도 좀 결실을 좀 다지고 있는 게 이 대표와 김병수 감독이 조금 신뢰 속에 좀 선수 영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다들 이영표 대표가 왔었을 때 첫 마디 했던 게 야, 병수볼이랑 상의는 둘이 잘 맞겠어? 왜냐면 이영표 대표도 캐릭터가 확실하고 그쵸. 김병수 감독도 캐릭터가 너무 확실해서 고집도 있고. 야, 둘이가 안 맞으면 이거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엄청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을 해주고 이 대표도 본인이 추진한 선수를 김 감독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게 잘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안병준 마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승격 시키자마자 김병수 감독이 얘를 둘 세트로 데려와야 되겠다 했던 선수들입니다. 마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는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지난 시즌에 임팩트가 워낙 강했고 그런 만큼 몸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러브콜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마사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4-5 구단에서 볼을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오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김병수 감독 입장에서는 두 선수로 이제 공격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러겠죠. 야, 이거 믿어도 되겠네. 일 잘하네. 다른 선수도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자, 자연스럽게 공격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병수볼 공격은 김승대, 고무열, 조재환, 김지현이 이끌었었습니다. 김승대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었는데 사실 부상과 부진이 좀 겹쳤고요. 고무열 선수는 득점력이 회복한 모습이었고 조재환 선수 에이스였고 김지현 선수가 약간 폼이 떨어진 모습 네. 요랬었어요. 올해는 일단 고무열, 조재환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안병준, 마사, 신라지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외국인 선수 한 명이 가세를 합니다. 김지현 선수가 뭐 병수볼에서 후반 쪼커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한 방에 있는 선수라 좀 아쉽긴 한데 옵션이 더욱 다양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병준은 높이도 가능한 선수고 신라지는 좀 김승대 유형의 선수로 알고 있고 마사는 뭐 2선이나 최전방 어디서도 뛸 수가 있는 선수고 뭐 고무열 조재환 선수 역시 마찬가지. 고무열 선수도 측면과 가운데 뭐 밑에까지 가능한 선수. 좀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옵션이 더욱 다양해진 모습이고요. 안병준 선수를 외국인 선수를 분류한다면 올해 병수볼 키워드는 외국인 선수가 될 맞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거의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나카지토는 거의 게임도 못 뛰는 상황이었고 관건이 이들이 얼마나 병수볼에 빠르게 녹아들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달려있는데 네. 김병수 감독 입장에서도 외국인 선수를 못 쓰는 감독이다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안 되니까 올 시즌에는 아마 이들에 대한 활용폭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적응 잘하면 아마 이제 3-4가지 공격 전술을 한 경기에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적응이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입단한 선수가 병수볼 첫 훈련하고 약간의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훈련 방식, 강도, 레벨이 조금 좀 다르다 그래요. 네, 뭐 대구가 뭐 다른 팀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하지 않던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병준이든 마사든 병수볼에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열은 확실히 남는 것 같은데 조재환의 거치가 조금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재환 얘기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지금 거의 이적 시장이 끝나는 분위기에서도 몇몇 지금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대구의 김대원도 있고 지금 강원의 조재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재환이 계약이 1년 남았거든요. 네, 연맹이 규정 손본 것 중에 보수만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원 소속팀을 포함한 타팀과 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재계약 없이 간다면 조재환도 여름에는 다른 팀과 협상도 할 수 있고 이적료 한 푼 안 남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원도 좀 고민하고 있고 조재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강원 입장에서는 지금 강원은 아마 12월 초인가 한번 재계약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 차렸군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조금 선수 측한테 만족을 못하는 그런 어떤 비디오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 어떤 액수를 제시할지를 모르겠는데 요게 이영표 대표가 오기 전이었죠. 오기 전이죠. 네. 예, 그래서 이영표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좀 놀랬다 그럽니다. 조지안의 가치를 좀 많이 평가 안 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오퍼를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조지안이 떠날지 남을지 지금 뭐 조지안 정도면 지금 K리그 상위권 팀들은 대부분 좀 조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1대1 되고 마무리까지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안의 거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조지안 개인적으로는 지금 김지현, 이현식이랑은 삼총사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거의 셋이 붙어 다녔는데 둘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공허한 그런 상태여서 그 점도 아마 고민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 한번 내피셜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일단 조지현 선수는 김병수 감독과 함께하자는 일념하에 강원을 이적한 선수라서 그 정도로 김병수 감독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제한이 오면 남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뭐 역시 돈을 많이 주는 쪽에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울산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조지안을 이전부터 지켜본다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조지안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지안의 1옵션은 강원 잔류라고 해요. 왜냐면 병수볼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 공격수를 외국인 선수로 보는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딱 뭐 틀이 맞아 떨어지네요. 미드필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드필드는 한국영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잔류가 확실시 됩니다. 이영표 대표이사가 한국영은 절대. 나포세일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울산, 제주가 실제로 베팅을 하고 여전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금액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10억 설이 있었는데 그거는 에이전트가 이 정도면 되겠냐라고 마음을 정한 거지 강원은 어떤 금액도 설정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모른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금액 설정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영이 남았다? 그러면은 강원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입이다. 이렇게 좀 봐도 돼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뭐 한국영은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신세계 선수가 막판에 이제 부상일 때 좀 뛰곤 했었는데 한국영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게 후반기, 그러니까 스플릿 되고 나서 강원이 다시 좀 잘했거든요. 그때는 한국영이 다 뛰었어요. 네. 이 선수가 얼마만큼 이 비중이 큰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영이 남는다? 사실 뭐 전북, 울산, 포항 지난 시즌 1, 2, 3등 했던 팀들이 다 중원이 바뀌는데 네.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영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시즌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영 선수의 잔류는 강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영과 중원에서 짝을 이룰 선수가 바뀌었잖아요. 아마도 김동현이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틀을 짜고 그쵸. 영입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여곡절 좀 있었죠. 네. 이 대표가 여기저기 직접 전화를 걸어서 김동현에 연결된 트레이드를 성사시켰습니다. 네. 한국영, 김동현 조합이면 상당히 괜찮죠. 네, 이영재, 뭐 이현식 두 창의적인 선수가 그리고 또 두 선수가 병수볼에 익숙한 만큼 어떤 그 공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강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병수 감독의 축구의 핵심은 선수가 아니다. 전술이다. 그래서 한국영 정도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큰 공백은 없을 것이다. 누가 빠져나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선수라도 전술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미 자리가 지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마사가 공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그쵸. 뛰는 선수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공미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김병수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라면 김동현을 어떻게든 좀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김동현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굉장히 좀 수비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성남이나 광주에서 뛰었을 때도 좀 활발한 활동량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 네. 볼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유망주 시절에는 굉장한 패스 마스터로 유명한 선수고 실제로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동현 선수가 있다면 오히려 이 정교한 면에서는 오히려 물론 창의성 면에서는 이현식, 이영재 선수가 떨어지지만 정확성 면에서 이 면에서는 훨씬 더 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수비 좀 보겠습니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게 수비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한쪽 측면 든든히 지켰던 신광훈이 떠났지만 임창우가 가세를 했고요. 신창무는 오른쪽 공격도 되지만 오른쪽 측면도 수비도 되는 자원입니다. 병수벌이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네, 신창무도 열심히 뛰는 선수다 네, 보니까 네. 영입이 됐고 지난해에는 왼쪽 수비가 문제여서 시즌 중에 김수범까지 호주에서 뛰던 선수 급하게 영입하고 그랬는데
윤석영을 다시 데려오면서 왼쪽 수비 걱정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여기에 중앙 보십시오. 임채민, 김영빈, 뭐 국가대표 뽑혔죠. 김영빈은 그 주가 오른 김영빈의 아슐마토프까지 가세하면서 무게감이 더욱 커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병수볼의 핵심은 역시 측면적 어떻게 활용하느냐, 특히 네. 풀백들이 어떻게 뛰느냐가 중요한데 네. 임창호 선수 뭐 공격력 정상 컨디션은 전제하에 저는 신창무 선수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병수볼에서는 이제 좌우 풀백을 공격수에 가깝게 올리기 때문에 원래 공격적 능력이 있는 신창무 선수가 주용될 가능성이 높고 윤석영 선수 뭐 중앙과 왼쪽으로 오가면서 병수볼 1년 경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수비 면에서는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좀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작년 수비에 워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고 골키퍼도 부산에서 김정우를 데려왔죠. 그래서 90년생 이범수, 98 김정우, 99 이광현 이 약간 경쟁하는 모양새인 것 같고 01년생 권재범이 도전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4명의 골키퍼가 상당한 수준을 지닌 선수들이어서 골키퍼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정리하고 싶네요. 자, 강원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즌 다크호스가 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2년차 때 사실 좀 어려움 겪었거든요. 네. 과연 병수볼 올 시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떡밥 가볼까요? 떡밥 뭐 있으신가요? K리그에서 나름 족적을 남긴 외국인 선수가 수도권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죠. 응. 일단 대안은 아니고. 아니에요. 족적이라니까 되게 커 보이네. 네, K리그에서 뛰었던 잘했던 선수가 수도권 구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아, 그럼요. 네, 선수가 수도권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최근까지 높다. 있었던 선수. 오, 최근까지. 최근까지. 네. 여기까지 네. 떡밥 알아맞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